자, 이번 시간에 태양 에너지의 생성과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태양의 내부 구조와 에너지 생성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태양 먼저 보자. 태양 우리 1학기 중간고사 때 1단원에서 주계열성이라는 거 배웠어요. 그죠? 기억나요? 네. 수소 핵융합하죠. 수소 핵융합할 때 온도가 몇 도 이상이 돼야 돼요? 몇 켈빈 이상이 돼야 돼요? 1000켈빈. 1000만 켈빈이죠. 누가 1000켈빈이에요? 저거 됐다. 1000만 켈빈 이상이 돼요. 그러면 태양의 온도도 1000만 켈빈 이상이다 라는 얘기죠.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이 정도. 그래서 수소 핵융합이니까 수소가 4개가 결합을 해서 헬륨 몇 개 만들어져요? 하나 만들어지면서 뭘 방출한다?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때 뭐도 했다? 얘 4개의 질량과 헬륨 하나의 질량을 비교했더니 누가 더 크다? 네네. 수소 한 장의 4개의 질량이 크다. 그래서 질량이 줄어들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질량 결손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치? 이런 것들 기억나요? 일단 이 정도 하고요. 태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태양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 당연한 얘기죠.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니까 수소 당연히 있을 거고 핵융합 반응 결과 헬륨이 만들어졌으니까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거. 중심에는 온도가 얼마다? 약 1500만 켈빈이다 라고 나와 있어. 1000만 켈빈 이상이니까 뭐가 일어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떤 상태? 플라스마 상태라고 나와 있어요. 플라스마가 뭔데? 전하를 띤 이온 상태라는 얘기야, 그지? 플라스마라고 하는 것은 전하를 띤 입자야. 그래서 원자핵과 전자로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다. 플라스마 상태로 존재를 한다라는 거. 태양 이렇게 나왔어. 자, 그래서 플라스마 전하를 띤 입자인데 원자핵과 전자로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뭐가? 태양의 내부 구조를 볼 거야. 자, 태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가운데 뭐가 있다?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만큼이 무슨 층? 복사층이라고 나와 있고 이쪽에 대류층이라고. 자, 우리는 그럼 열핵 이동 과정에서 복사라고 하는 것은 매질 없이 직접 이동하는 것이 복사였고요. 대류라고 하는 것은 기체나 액체 상태가 열과 함께 이동하는 것이 대류였단 말이야. 그럼 핵에서 뭐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진 에너지가 복사층에서 대류층까지 어떻게 직접 이동을 한단 말이야. 그치? 직접 이동을 하고 나면 대류층에서는 어떻게 돼? 뜨거워졌으니까 위로 올라갈 거고 차가워지니까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핵에서는 에너지 생성되는데 어떤 형태로 에너지가 생성된다?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요. 핵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어떤 형태? 복사의 형태, 매질 없이 직접 이동하는 형태로 표면까지 이동을 하고요. 표면에서는 복사층에서 전달된 에너지를 대류 현상, 뜨거워진 공기 위로, 차가워진 공기 아래로 기체 상태의 대류 현상에 의해서 표면으로 전달이 되더라라는 거 알면 됩니다. 태양 내부 구조 이렇게 알아봤고요. 세 번째.
태양 에너지의 생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 생성 어떻게?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거 기본적으로 정리를 할게요.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어떻게 된다? 하나의 헬륨이 되더라. 이때 어떻게 돼? 얘네들의 질량이 감소하더라. 여기겠죠, 그죠? 질량이 감소하면서 여기서 핵융합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감소한 질량만큼. 질량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얼마만큼 델타 E만큼의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려주시면 안 돼요? 뭘요? 저 수소 맥 원자의 그려주기. 4개를 그려달라고요? 책에 있잖아요. 아니 이상한 거 합쳐지는 거. 그러니까 어디서 양변자 날려가지고 나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증명 과정. 너희는 나오죠. 6개. 자, 이때 4개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얘 몇 개가 사용된다고요? 수소 원자에 6개가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헬륨 원자에 1개가 생성이 되고 난 다음에 수소 원자에 2개가 남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이거 일단 밑에 있잖아, 개념 심화에. 이거 외고 딴거 있잖아. 그거 양변자 나가고 그런 거. 양전자가 나간다고요? 그런 거 있잖아. 학교에서 그거 했어요? 네. 학교에서 한 거 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래서 여기까지구나. 학교에서 여기까지 진도 아직 안 나갔다고요? 분리해서 분리해서. 근데 왜 6개 사용이에요? 아요. 자, 6개가 있는데요. 얘가 온도가 높은 상태니까 양성자랑 이 양성자가 뭐로 바뀌어요? 중성자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양성자끼리는 결합을 못하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서로 반발력 때문에.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렇게 일단 먼저 결합을 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중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똑같이 뭐가 만들어져요? 중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지겠죠. 밑에서 할까요, 이거를? 원자핵이 만들어져. 자, 여기서 바로 이거 2개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뭐 여기 있는 놈이 이렇게 갖다 붙어요. 뭐가 붙을 수 있어? 양성자가 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겠죠. 질량수가 3인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질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뭐가 갖다 붙어요? 중성자가 갖다 붙는다면 뭐가 만들어져? 삼중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맞아요? 중수소 아니야? 뭐라고요? 이중수소 아니야? 왜요? 중성자 2개. 수소보다 3배 무거운 수소라고 삼중수소예요. 아, 수소는 양성자 하나로만 이루어집니다. 중수소가 이중수소예요. 아, 수소보다 2배 무거워. 그래서 얘네들이 충돌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충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중수소가 그냥 충돌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중수소가 충돌할 수도 있어요. 충돌해서 최종적으로 뭐 만들어져요? 2에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면서 뭐 중성자가 떨어져 나갈 수 있고 양성자가 떨어져 나갈 수 있는데요. 여기에 수소 원자핵 2개가 떨어져 있는 형태.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2개가 떨어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핵이 총 6개가 사용이 된다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수소 원자핵 6개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에너지 관계를 알아봐야 된단 말이야. 아인슈타인이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일단 질량 결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뭐를 질량 결손이라고 하느냐라는 거지. 핵반응 전과 후에서의 질량 차이지. 그래서 전에 입자들의 총 질량, 질량합과 끝났을 때의 총 질량, 질량합을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치? 질량을 배웠는데 이때 질량합이 어떻게 된다? 감소하더라. 이렇게 이만큼 감소한 것이 뭐 됐다고 한다? 질량이 결손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질량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뺀 질량 차이 얼마만큼 줄어들었는가를 하는 것이 질량 결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질량 에너지와의 관계 어떤 식이 나온다? 에너지는 델타 M 질량 변화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에너지 구하는 식 델타 M C 제곱 C는 빛의 속도다. 자,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핵융합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 나와 있고요. 책에 뭐 핵융합 발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수소랑 삼중수소. 삼중수소는 자연 상태에서 존재할 수 없는 수소예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얘네들이 부딪히면서 에너지를 발생하는 핵융합 발전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 봐주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양 에너지의 전환과 순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거 없어요. 다음 페이지. 다 지울까요? 왜요? 진짜 별거 없어요. 여기서는 일단 태양 에너지가 어떤 형태의 에너지로 방출이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두 가지 형태의 에너지로 방출이 되죠. 빛 에너지 형태랑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있는데 그냥 바로 보면 돼요. 전환을. 얘는 어떤 형태? 빛 에너지 형태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열 에너지 형태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의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일단 빛 에너지는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광합성을 한대요. 그러면은 자, 빛 에너지를 가지고 뭘 한다? 광합성을 할 수 있어요. 광합성을 하면은 빛 에너지가 어떤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어요? 화학 에너지 형태로 바뀌죠. 식물에 저장되어 있는 녹말이라든가 포도당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 형태로 바뀌어. 그러면 이 화학 에너지가 어떻게 돼? 화석 연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땅 속에 묻혀서 화석 연료가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야. 맞아?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어떤 에너지 형태로 화력 발전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 형태로 바뀔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럼 이렇게 전기 에너지 바뀌면은
이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생활에 이용할 수 있어요. 자, 빛 에너지를 바로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바꿔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뭘 가지고? 태양 전지를 가지고. 태양 전지는 반도체를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를 태양 전지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태양 전지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로 바로 바꿔줘. 자, 열 에너지가 있단 말이야. 열 에너지로 뭘 한다? 기상 현상을 일으켜. 뜨거워지면 물의 순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으키죠. 그래서 열 에너지로 뭘 한다? 물의 순환을 일으킬 수 있어요. 기상 현상도 일어나요. 그러면요, 물이 증발되면서 여기서 하나만 하자. 이렇게 정리해서 물이 증발되어서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에너지가 생겨? 포텐셜 에너지가 생기겠죠. 위치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구름에서 뭐가 내려요? 비나 눈 같은 것들이 떨어질 수 있으면 강수 현상. 그럼 어떤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바뀌겠죠.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다시 댐이라든가 이런데 저장이 될 거예요. 어떤 곳에? 높은 곳에 저장이 되니까 다시 물에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될 거고요. 뭐에 의해서? 수력 발전에 의해서 물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그리고 전기 에너지 형태로 바뀌는 전기 에너지 형태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기상 현상 중에서 뭐가 바람이 불 수 있다는 얘기야. 온도 차에 의해서 기압차가 생기니까 바람이 생길 수 있고요. 바람의 뭐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죠. 이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 한다?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풍력 발전 되겠죠. 뭐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파도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뭐 파도를 이용한 화력 발전도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경우 될 거고요. 자, 이 화학 에너지를 그냥 뭐 한다? 섭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먹을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저장된 어떤 형태?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될 거고요. 먹었으니까 얘가 뭘 한다? 세포호흡을 하겠죠. 세포호흡을 하면은 일부는 어떤 에너지로? 열 에너지로, 일부는 다시 다른 형태의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되죠. 60% 정도가 열 에너지, 40% 정도가 ATP라고 하는 화학 에너지에 저장이 되고요. 얘가 다시 우리 생활에 사용이 되면서 빛 에너지라든가 소리 에너지라든가 운동 에너지라든가 등등등등 이런 형태의 에너지로 사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근원은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다 라는 거 알아두면 돼요. 태양의 빛 에너지나 열 에너지가 근원이 되더라 라고 알면 됩니다. 됐습니까? 기상현상도 마찬가지. 바람, 광합성, 화석연료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얘예요. 화석연료가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아니라 지구 내부 에너지가 근원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요. 화석연료는 생명체 내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알면 돼요. 왜요? 됐어요? 자, 그 다음 이번에 태양 에너지의 순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뭐다? 대기와
횟수의 순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구가 구형이래. 지구가 구형이야. 대충 이렇게 자를게요. 여기가 위도가 0인 지점, 여기가 30도인 지점, 얘가 60도인 지점, 90도인 지점 이렇게 될 거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올 거예요.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여기서 태양이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들어올 거야. 그럼 같은 면적에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들이 얘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얘는 더 많이 기울어져 있겠죠. 그래서 같은 면적 요만큼, 얘도 요만큼, 얘도 요만큼에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들이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저위도에서 많이 들어오고요. 고위도로 갈수록 점점 적게 들어온대. 그래서 저위도에서 에너지가 뭐한다? 남아요. 에너지가 남을 거고 고위도로 갈수록 에너지가 부족하죠. 에너지가 남으니까 이 남는 에너지를 부족한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줘요. 뭐에 의해서? 대기와 횟수의 순환에 의해서. 그래서 지구가 구형이기 때문에 불균등하죠. 에너지가 불균등하게 존재를 할 거고요. 이렇게 불균등한 에너지를 남는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이거 좀 더 심화적으로 들어가면은요, 책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좀 더 나오면은 위도별 에너지 그래프도 나타나겠죠. 위도별 뭐 0도 있고요, 30도, 60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태양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게 지구 복사 에너지에서 태양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많다. 에너지 과잉. 그리고 여기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많다. 에너지 부족.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넓이랑 같다. 그래서 남는 에너지로 부족한 쪽으로 누가 대기와 횟수의 순환에 의해서 이동을 하더라. 이렇게 해서 대기와 횟수의 순환, 태양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거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뭐다? 탄소의 순환 나와 있다. 탄소의 순환. 탄소 순환은요 되게 단순하죠. 어느 장소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만 좀 보면 돼요. 그죠? 일단 기권에서 어떤 형태? 이산화탄소라든가 메테인 형태로 존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수권에서는 어떤 형태로 존재를 해? 이온 형태로 존재지. HCO3- 탄산이온, CO3- 형태의 탄산이온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그리고 직권에서는요, 석회암이나 CaCO3 화석연료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화석연료가 뭐 되면은 연소가 되면은 기권의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가스로 나타날 거고요. 생물권 있겠죠. 생물권에서는 어떤 형태? 유기물 형태로 존재를 해.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같은 거. 그래서 이산화탄소 가지고 뭘 한다? 광합성을 하고 생물이 뭘 하면 호흡을 하면은 이산화탄소 기체가 될 거고요. 직권에서 흘러 들어가는 뭐 때문에 칼슘 이온에 의해서 CaCO3 탄산칼슘이 만들어지면서 조개 껍데기나 산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 자, 이산화탄소가 물에 뭐 된다? 용해가 되면은 탄산이온이 많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용해되지 않고 방출이 되면은 탄산이온이 줄어들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많아진다. 이때는 온도가 낮을 때 용해가 잘 되고요. 온도가
높으면은 방출이 잘 되더라 라는 것도 같이 알면 됩니다. 그리고 직관에서 뭐한다? 화석연료 연소 말고 화산 폭발로 일어날 수 있겠죠. 화산 폭발에 의한 기권으로 이산화탄소라든가 메테인 가스가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것들 알면 됩니다. 되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해야 되겠네요. 생물권에서 어디로? 생물권의 유기물이 화석연료의 형태로 직권으로도 이동을 하더라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탄소의 순환,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태양의 빛 에너지와 함께 화학 에너지 형태로 포도당에 저장된다. 그렇죠? 광합성할 때 뭐가 이동된다? 태양의 빛 에너지가 이동된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 에너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봐야 돼요. 그죠? 광합성 결과 태양의 빛 에너지에서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생물권에서 화석연료 형태로 바뀔 거고요. 화석연료 연소에서 다시 기권으로 이동을 하더라. 얘가 기본적인 태양 에너지의 순환에 대한 탄소 순환 과정까지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태양 에너지의 순환까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태양 에너지의 근원이 아닌 에너지 있습니다. 핵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같이 알아두면 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해야 되는 내용, 태양 에너지의 생성과 전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